혹시 허리 통증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찌릿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걷다가도 다리에 저릿한 통증이 훅 치고 들어와 이젠 정말 큰일 났나 보다 하고 겁먹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처럼 허리에서 시작되어 다리까지 전해지는 통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아 더욱 당황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협착증이라는 이름 하나만 듣고 크게 겁먹으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MRI 상에서 척추관이 좁아져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한쪽 다리 통증 위주로 나타난다면 진짜 척추관 협착증이 아닐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오늘 영상에서 한쪽 다리 통증 진짜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협착증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진짜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여러가지 원인, 후관절 비대, 황색인대의 비유, 디스크 돌출 등으로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입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신경성 파행입니다. 신경성 파행 일정 거리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아프다가 잠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쉬면 다시 조금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 이는 걷는 동안 좁아진 척추관이 허리를 세우면서 신경을 자꾸 압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걸었다, 쉬었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통증 때문에 걷기가 어려운 상태가 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2. 한쪽 다리만 아프다면 정말 협착증일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의외로 MRI에서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협착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0세 이상의 분들 중 MRI에서 척추관이 막혀 있지만 통증이나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에만 통증이 심하고 반대쪽 다리는 멀쩡하다면 이는 추간공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척추관 협착증이라면 양쪽 다리에 비슷하게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빠르게 유발되는 신경성 파행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MRI상 좁아져 있지만 주된 증상은 걷기 힘듦보다 한쪽 다리 통증이 심한 상태라면 진짜 척추관 협착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 그렇다면 추간공 협착증이란 무엇인가? 추간공 협착증은 척추체 옆면에 있는 추간공이라는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달리 주로 한쪽 신경가지가 눌려 생기는 통증이 많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흡사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로 인해 해당 신경이 자극을 받는다. 자라난 뼈나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더 좁혀서 통증을 유발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 단순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 통증 위주라면 협착증보다는 추간공 협착증 또는 디스크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통증 위주의 증상은 비교적 치료가 쉽다. 많은 분들이 한쪽 다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협착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통증이 심하나 주로 한쪽에 국한되는 경우는 비교적 치료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성 파행이 동반되고 양쪽 다리의 힘 빠짐과 감각 저하, 보행 거리 자체가 짧아지는 수준의 전반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부분적 신경 자극의 정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증 완화와 함께 해당 부위의 염증을 줄이고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증상이 호전되기 쉬운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통증 위주라면 어떻게 접근할까?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한쪽 다리 통증 위주의 환자분들은
보통 허리 주변 근육, 특히 요방형근, 다혈근, 장요근 등의 긴장과 통증이 동반되고 골반이나 요추 부위의 불균형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근육 이완 및 통증 경감, 온열요법, 간섭화 치료, 테이핑 등을 활용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줄입니다. 침, 약침, 봉침 등 한방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때도 많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와 유연성 개선, 통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 근력운동, 도수치료 등을 적용합니다. 골반이나 요추의 정렬 상태를 신경 쓰면서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신경의 정상적 글라이딩 확보, 통증이 지속되는 부분의 신경이 주변 조직에 유착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동작이나 스트레칭으로 신경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경 글라이딩 운동을 진행합니다. 복합 재활 프로그램, 운동치료 코어 운동, 허리 안정화 운동 등과 물리치료를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합니다. 필요하다면 작업치료사, 한방 재활과 협진 등을 통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통증 중심의 증상은 조기에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많은 경우 입원 치료 없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6. 진짜 협착증 치료와의 차이점. 반면 진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면 다리 힘 빠짐, 감각 저하, 근육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걷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근력과 감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경성 파행을 호전시키기 위해선 자세 교정, 보행 훈련, 근력 운동 등 재활 프로그램이 필수입니다. 단순 물리치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주사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척추분절 안정성. 물리치료에서는 허리 통증이나 협착증 환자를 관리할 때 척추분절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각각의 척추마디가 고유한 정상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소 안정화 근육 깊은 층에 위치하는 다혈근, 복횡근 등과 글로벌 안정화, 근육 복직근, 척추기립근 등이 균형 있게 작동해야 허리가 안정되고 과도한 압력이 디스크나 신경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특정 부위만 계속 사용하면 허리 디스크나 추간공 협착증처럼 한쪽 다리에 통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척추 분절, 안정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근력이 쉽게 떨어지고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차근차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요점을 정리. MRI에서 좁아져 있다고 무조건 협착증은 아니다. 허리에 이상이 있어도 아프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쪽 다리만 매우 아프다면 진짜 협착증보다는 추간공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통증 치료가 비교적 쉽고 치료 기간도 짧을 수 있습니다. 진짜 협착증 신경성 파행이 나타나는 경우는 걷기가 힘들어 걸었다 쉬었다를 반복합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만약 통증이 심하지만 한쪽에만 있다면 물리치료나 한방치료 등으로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전체 영상 정리. 척추관 협착증의 핵심 증상은 신경성 파행으로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 쉬었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MRI에서 좁아져 있다고 모두 협착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에서도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쪽 다리에만 심한 통증이 있다면 추간공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통증 중심의 질환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호전될 가능성이 크며 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재활운동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반면 진짜 협착증은 신경성 파행과 근력저하, 감각, 둔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기간이 더 길고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법 선택입니다. 한쪽 다리 통증 위주로 나타난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